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 솔라시티 얘기가 좀 말이 많죠. 주류 언론들이 열심히 테슬라를 비판하기 위해서 좀 그래도 뭐 소송이니까요. 하지만 어제 이야기했듯이 이미 보드 멤버와 합의를 받고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한테도 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미리 그런 디렉터들과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금 솔라 패널에 대한 소식입니다. 참 이게 비즈니스가 사실 잘 됐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냥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다른 건 잘하고 있지만 지금 솔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이 좀 주춤한 것도 현재 쉐어홀더들한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주회사의 장점이겠죠. 뭐 액티비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를 좀 압박해서 주식을 좀 올려라. 뭐 그런 일련의 무언의 압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테슬라가 지금 420W짜리 솔라 패널을 또 내놨거든요. 원래 기존의 것은 340W 패널입니다. 그리고 한화 거죠. 참 이 한국 기업들과 참 관련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왜냐하면 솔라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태양광에서도 상당한 지분이 있고 배터리는 당연히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랑 이렇게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제 더 대형 패널 그리고 이제 간단한 모듈 그리고 에피션시는 한 20% 정도 그리고 솔라 루프는 좀 삐그덕대고 있지만 패널은 지금 미국 내 보면은 굉장히 최저가입니다. 경쟁력도 있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쪽 산업의 문제는 이 패널 가격이 아니라 소프트 커스트가 문제죠. 이제 설치 비용이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계속 강조하는 그 그리드, 그러니까 전기망에 이거를 솔라 패널을 얻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설치비가 집에 설치비가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간만에 또 논문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쪽은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이런 효율들 지금 보면은 패널이 한 20% 전후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효율은 한 19.8% 아마 LG가 제가 알기로는 효율이 좀 더 좋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좋은 게 당연히 좋지만 가격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거에 했던 얘기를 보면 설치비를 줄이던가 아니면 패널 가격을 더 극단적으로 내리던가 이게 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효율이 좋으면서 싼 패널 그래서 논문을 최근 논문 와일리에서 이제 나온 이런 전반적인 포로볼테이크에 대한 이런 효율을 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옛날 기억도 더듬을 겸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지금 효율이 한 20% 전후에서 크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배터리까지 지금 뭐 삼성하고 LG가 지금 테슬라랑 4680 배터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루머긴 합니다만 저번에 그런 팩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루머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이 솔라 패널, 솔라셀의 지금 효율을 보십시오. 지금 3.5, 3호족이죠. 이게 지금 주기율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싱글 크리스털, 아머포스, 요즘은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지만 크게 상업용 지금 패널은 20% 전후에 지금 묶여 있고 지금 이거 3.5는 우주에 쓰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요. 93년에 이미 90년대에 30%를 거의 도달했고요. 2000년대는 30%를 넘었고 지금은 이 셀 자체만 거의 40% 육박하면서 지금 컨센트레이터 모듈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빛을 모아주는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앞에 이런 장치들을 넣으면은 지금 거의 45%가 넘어서 50%를 발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이건 뭐 제가 거의 뭐 어렸을 때 한참 어렸을 때에 이미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정도를 달성했는데 지금도 지금 널리 쓰이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도체나 세미컨덕터나 사실 배터리나 이런 포로볼테이크, 솔라셀이나 사실 이게 거의 한 통속입니다. 기술이 약간 다른 거지 뭐 근본적인 거는 거의 전자기적 신호를 다루는 것들고 그 저장하고 뭐 보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배터리랑 관련지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솔라 패널의 미래가 배터리 패널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우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공위성들은 이런 빛을 모아주고 3.5를 쓰거든요. 근데 이건 패널당 가격이 지금도 수천만 원이고요. 가격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냥 싸진다. 근데 여전히 비싸고,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이쯤에서 갑자기 솔라 패널을 보다 이런 논문을 읽다 보니까 배터리의 미래까지 그냥 갑자기 생각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루머가 4680 배터리를 LG랑 삼성이 하는데, 이게 거의 저는 배터리로서 맥시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케미스트리를 좀 조금씩 개량할 수는 있지만 4680이 거의 끝이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도 사실 제가 대학생 때랑 지금 클럭 수가 그렇게, 물론 순행 쿨러들이 좋아서 오버클럭이 좀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효율이 더 좋아지고 작아지고 코어를 더 많이 넣는 쪽으로, 그리고 패키징이 좋아진 거죠. 시스템 원칩. 배터리도 구조 배터리가 좋아지듯이 지금 솔라 패널에 있어서도 효율이 그닥 뭐 여기도 거기가 거기다. 뭐 효율을 좀 올리려면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든지, 지금 효율이나 가격적인 측면들은 이런 논문을 보면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설치비를 어떻게 낮출 거냐. 뭐 그래서 이제 솔라 루프라든지 테슬라가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올게닉 솔라셀은 물론 여기 알모포스 실리콘도 그렇지만 얇게 만들거나 이제 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서 그냥 확 펴버린다라든지. 근데 배터리랑 비슷하게 이러면 또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입니다. 이게 얇거나 이런 올게닉 포로볼테이크 같은 경우는 탑니다. 그러니까 얇거나 이러면 내구성이 떨어지죠. 설치하고 몇 년 만에 갈아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하겠죠. 참 그래서 여러모로 진퇴양난인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네이처에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좀 스테빌리티가 올라와 준다라면은 가격도 떨어지고 설치도 좀 편해지는, 그러니까 얇은 이런 솔라 패널들을 써가지고 지붕에 쉽게 한다든지 좀 휘게 된다라면 이제 정말 돛대같이 이제 건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설치에 좀 더 용이한 얇고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이 그나마 좀,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도 이런 구조 배터리, 그런 패키징에 더 신경을 쓰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반도체도 시스템 온 칩이라든지 스루 실리콘 비아죠, TSV라든지 이렇게 뚫어가지고 쌓는, 낸드 플래시에서 쌓는 뭐 그런 거라든지 패키징적인 측면, 그러니까 좀 다른 면들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그런 문화발식 확장을 하면서 여러 군데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는 게 아마 기술적인 흐름도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결국은 420W짜리 패널 큰 거를 내놨다는 건데, 원래는 이게 하나 걸까 아니면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런 궁금함이었는데, 그냥 논문 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크게 빅픽처로 생각해서 여러모로 그런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리고 이런 솔라 패널은 설치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런 올게닉 포로볼테이크도 좀 그나마 생각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여기도 쉽지 않다, 어렵다,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이다,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특히 그리고 가격은 더 어떻게 다운시킬 거면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논문들을 보니까 뭐 제가 옛날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뭐 달라지진 않았네요. 페로브스카이트이 좀 있어서 효율이 좀 더 오를지언정 양산이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테슬라라면은 그나마 기존에 있는 이런 패널들을, 그러니까 패널 사업을 더 이래서 열심히 하는 거겠죠. 루프보다는 패널 쪽에. 하여튼 설치, 정말 논문 찾아서 기술 찾아보다 보면은 좀 딴 동네 얘기를 하게 되는, 왜냐면 자꾸 확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래서 확장을 하는 거죠. 기존에 이런 성능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맞는 결론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닝 콜이 언제 나올지 이제 또 발표가 됐죠. 2분기 이제 어닝콜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까. 근데 다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날짜가 7월 26일로 잡혔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FSD 베타 9이 나왔죠. 비전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아마 열심히 이걸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트윗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확실히 UI가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자동차의 그런 이제 세밀한 것까지 인식이 되니까 그런 조그만 정보들이 차량의 그런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점프를 했다라고 일찌감치 제가 이걸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발전이라면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리포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세한 정보들을 얻어야지 다음 뭘 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올 거고, 이것도 묶여서 AI 데이랑 같이 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내놓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당연히 비이클 세일 얘기하겠죠. 엄청 잘 팔고 있다라는 거는 하도 지겹게 얘기를 해서 지금 대부분 차량들이 요번 분기 3분기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예약은 늘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도 예상치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30만 대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좀 너무 희망회로고, 잘하면 한 25만 대 계속 공장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텍사스 공장이 조금이라도 돈다라면 그 중국 공장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만 대만 해도 어마무시한 거죠. 그럼 벌써 뭐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는 거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에너지, 계속 배터리를 이제 디플로이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버려지는 전기가 이래저래 정말 복잡하게 많기 때문에 어디에든 가다 두기만 하면 그런 버려지는 전기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걸 생각하면은 배터리 가격이 좀만 더 낮아진다라면은 충분히 이거는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앞서 얘기한 그런 솔라 패널보다도 당장 버려지는 거를 세이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텍사스 어스틴의 그런 부동산 개발, 테슬라가 이래서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가는 거죠. 지금 솔라 패널과 그런 배터리까지 해서 동네를 이제 아예 체계적으로 아예 그냥 다 갈아엎어서 개발한다든지, 인디아 얘기는 글쎄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지금 중국 공장이나 어스틴 공장이 좀 돌고 사이버 트럭 나오고 뭐 이래도 인디아는 그때 언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기사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좀 너무 이른 것 같다. 여튼 미래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지금 솔라랑 파월까지 지금 테슬라는 미래의 그런 서스테이너블 에너지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모빌리티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물론 소송도 걸리고 계속 저 소송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뭐 뭔가 더 칭찬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더 리워드를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참 CEO란 자리가 저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수익성이 올라올 때까지 그런 것들을 방패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계속 루머가 돌긴 하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유출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스레숄더를 넘은 것 같지만, 그때도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량 생산된 정황이 전혀 안 보인다고. 나름 뭐 이런저런 저도 기동량으로 뭐 이렇게 해봤지만 전혀 대량 생산의 그런 것들은 보이진 않아서, 이것도 역시 루머지만 그래도 즐거운 소식이죠. 특히나 한국 기업과 이렇게 잘 연계돼서 좀 같이 좀 동반 성장하는 거를 저도 내심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좀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지금 앞선 얘기했듯이, 아니 지금 이거 솔라 쪽 논문들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뭐 텐덤을 하니 페로스카이트랑 뭐 실리콘을 연결해 가지고 엄청난 효율을 하니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효율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 비싼 3.5는 여전히 비싸고, 그래서 인공위성만 쓰고 지금도 쓰지 않고 있죠. 일반 대중들은 대중화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솔리스테이트 배터리의 미래라고 보는데, 이렇듯 여기는 정말 쥐어짜야 되는 동네라서 좋은 소식이고 잘 이제 동반 성장하면 좋겠지만, 너무 이런 이득을 테슬라가 다 가져가진 않을까. 여전히 그런 우려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연구하고 본인들도 지금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쪼록 좀 동반적으로 같이 좀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Y에는 바이오 웨폰 모드,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큰 헤파 필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모델 Y의 상품성이 정말 좋아지네요. 안 그래도 전 세계적인 그런 SUV 인기, 거기다 중국에는 스탠다드 레인지까지 내놔서 지금 폭발인데, 미국에서도 안 그래도 폭발인데 더 인기가, 대도시나 이런 데 분들은 나름 그렇게 공기 정화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체감을 못하는데, 제가 좀 밖에 나와 있으니까. 미국은 도시 좀만 벗어나면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선 보니까 이런 헤파 필터 들어가는 걸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건너듣기로는. 앞으로 모델 Y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겠네요. 참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다 좀 몰아주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죠. 좋은 고급 기능들이 계속 더 추가되니까 겉은 변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더 발전하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그냥 트레이드 오프 릴레이션십이다. 그냥 솔라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봤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뭐가 좋아지면 뭐가 나빠지고 투자적으로도 그런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했다 뭐 이러면은 잘 보시면은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냥 솔라 패널을 그냥 단순히 키운다든지 그나마 좀 이제 설치비를 다운시켜서 제가 올게닉 포로볼테이까지는 얘기했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소비자들이 보기엔 그게 뭐야 이러지만 이 동네가 생각외로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그리고 그런 포로볼테이크 솔라셀까지 한 발 한 발 이게 나아가는 게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거의 끝판왕일 것 같다. 4680에서 케미스트리 바꾸고 구조 배터리 가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최전방에서 그냥 잘 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단어로 하면 다 트레이드 오프 릴레이션십이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